좀비 아포칼립스로 붕괴된 미국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유창한 한국어가 들려옵니다. 뭐하는 거예요? 빨리 와요! 짧은 머리카락,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얼룩덜룩한 얼굴과 한시도 불안감을 놓지 못하는 표정의 이 한국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블랙서머 속 탈북자 우경선의 생존법 시작합니다. 워킹데드처럼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미드 블랙서머 시즌2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습니다.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저는 흑사병 블랙데스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블랙서머 역시 흑사병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흉흉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워킹데드도 말을 탄 보안관 릭이 여기저기 널린 시체 사이로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오프닝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블랙서머는 다급하게 짐을 챙기는 한 가족을 보여줍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군인들의 검문을 받던 중 배에 있던 상처를 숨기려던 아빠는 군인들에게 제지를 당해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요. 엄마가 당황해하던 사이 딸 애나만 군용 트럭에 탄 채로 떠나게 됩니다. 자, 블랙서머의 큰 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딸이랑 헤어졌으니까 만나야겠죠. 간단히 요약하면 블랙서머 시즌1은 생이별을 하게 된 애나의 가족 엄마 로즈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약속 장소인 스타디움에 도착하는 과정이 시즌1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근데 블랙서머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로즈의 관점뿐만 아니라 합류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인물의 서사가 번갈아가며 나온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캐릭터 우경선의 서사가 돋보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저는 블랙서머 보다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우경선이 또렷한 한국어로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요. 뭐하는 거예요? 빨리 와요! 그리고 이제 더 대박인 거는 이 우경선이라는 캐릭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고 손짓발짓 다 합니다. 시즌 후반부에 우경선 본인이 밝히는 스토리가 그녀의 생존력을 보여주는데요. 혼자 두만강 건너서 도망치면서 살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만나기 위해 악착같이 생존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제 블랙팬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미드에도 특히 이제 로스트 같은데 한국어 나오면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경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한국어도 굉장히 좀 유연해서 근데 좀 일종의 좀 깨는 거는 탈북자인데 남한말을 써요. 그러니까 약간 북한 그런 사투리가 아니라 남한의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굳이 뭐 고증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그게 약간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탈북자들 영상을 보면 북한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위기를 피해오잖아요. 두만강을 건너 미국으로 온 캐릭터 우경선이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일반 시민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애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시즌 중간에 보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좀비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지가 전제로 깔려있는 장르잖아요. 갑자기 닥친 재난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여기선 꼭 암유발 캐릭터도 존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워킹데드나 블랙서머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도 협력이나 신뢰보다는 대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굳이 남 도우려고 내가 속한 그룹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게 진짜 안 걸릴 것 같던데 이 우경선이라는 캐릭터는 신뢰도 충분히 지키면서 기가 막히게 위험을 감지하고 살아남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생존 본능이 몸에 배어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블랙서머의 경우에는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캐릭터들의 대사 하나하나 뜯어보고 떡밥 회수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블랙서머의 기본 설정은 워킹데드와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은데요. 죽고 나면 좀비로 다시 부활한다는 설정도 그렇고요. 왜 좀비화가 시작되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고 나면은 물리지 않았어도 좀비가 된다는 점에서 워킹데드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 감염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면역 체계는 끊임없이 바이러스, 세균과의 전투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 매일 수백 개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체계와 암세포 사이의 전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면역체계가 뚫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몸 여기저기로 암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아마 블랙서머나 워킹데드에서도 좀비화를 하는 요인이 좀비화를 만드는 세포 변이가 들어와 있다가 죽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도 작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때 좀비를 만드는 세포 활동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기본적인 퀄리티를 갖춘 좀비 드라마가 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워킹데드는 또 이게 시즌이 또 너무 많아서 엄두가 잘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블랙썸머는 이제 막 시즌2 시작을 했고 에피소드 한 편당 40분 이내인데다가 전개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좀비물 드라마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추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염내산이었습니다.